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공부하는 영상을 할 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오늘은 되게 기본적인 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캔들의 몸통의 비밀, 그리고 꼬리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파동에 대한 눌림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오히려 이렇게 캔들이랑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가격과 차트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은 오늘 검색기에 제가 조이시티가 떴었는데 그냥 그래서 조이시티로 들어온 겁니다. 오늘 검색기 머리콩에서 조이시티가 검색이 돼서 그냥 아무거나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여전히 제가 만든 검색기가 잘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과 괜찮은 검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도가 쓰면서도 괜찮은 검색기고 눈으로 조금 거를 줄 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어떤 걸 봐야 되냐가 제일 그거 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앞전에는 캔들의 확률을 따져서 패턴 이런 걸 본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더 세세하게 나아가면 캔들이죠. 파동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캔들이 여러 개가 생겨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캔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캔들을 볼 때 사람들이 별로 쉽게 생각 안 하는 게 있어요. 그 캔들 일봉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죠. 일봉으로 캔들을 이렇게 하나를 봤을 때 분봉으로 들어가서 5분봉으로 쪼개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캔들이 일봉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5분봉 하나만 해도 1분봉으로 넘어가 준다면 또 5분봉 하나의 봉에도 1분봉 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준을 잡고 가는 거는 당연히 몇 분봉을 보든 일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 맞지만 따로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봉이 일어날 동안 분봉은 어떻게 움직였고 그 분봉 안에서 또 그 분봉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세세하게 보셔야 되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두셔야 이게 속임수에 당할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분봉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그런 장점이 있지만 1분봉 같은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 왜냐? 1분마다 빠르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당연히 지지와 저항의 신뢰감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시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지와 저항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들을 많이 부딪힌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형성을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다. 하지만 1분봉 같은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이 맞을 때도 많지만 다른 높은 분봉에 대해서나 일봉으로 본다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가 더 높은 것들이 신뢰도가 더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분봉을 저는 거의 주로 보고 1분봉과 5분봉을 저는 주로 봅니다. 그래서 5분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캔들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걸 제일 보고 싶으세요? 고점을 잡고 싶다? 아니면 저점을 잡고 싶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저점과 고점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매번 말하지만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지나고 나서야 여기가 저점이었는데 잡을까 말까 했을 때 잡을 걸이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듭니다. 근데 저희들은 매번 그러지 못해요. 잡을 수가 없죠. 저점 자체를. 아다리 좋게 운 좋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럭키다, 그냥 실력이 아니다. 그걸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초보자입니다. 100% 초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고점을 잡을 수 없다면 어느 고점이 어느 정도인지 유추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 유추 정도는 가능을 해요. 정확하게 저희가 꼭다리에서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파동에서 이 정도 위치라면 조금 물려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나온다, 아니면 손절이 짧은 구간들이 나온다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라는 건데 오늘은 고점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저점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거든요.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은 본인의 몫이고 그 본인의 몫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경험치는 오직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을 탓하지도 말고 본인이 본 만큼 그리고 공부를 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5분봉을 그냥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1봉이건 1분봉이건 마찬가지예요. 캔들은 그냥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들의 특성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일단은 캔들은 다 똑같지만 특성이 다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이렇게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고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를 볼게요. 또 여기가 이렇게 고점이 됐습니다. 또 여기가 이렇게 고점이 됐죠. 자, 한 4번 정도를 봤습니다. 외우세요. 저는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가 고점이 됐어요. 여기가 또 고점이 됐어요. 여기랑, 그리고 또 볼게요. 여기죠.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였네요. 여기까지 봤을 때 공통점들이 다들 보이셨나요? 저는 항상 말을 했지만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 고점이 됐을 때, 단기 고점이 됐을 때 공통점, 뭘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하도 많이 봐서 단번에 보였습니다. 제가 본 것들은 일단은 캔들이 많이 길다. 캔들이 많이 길어요. 캔들 길이가 길었습니다. 고점이 됐을 때 형태들. 캔들이 많이 길었고, 그 긴 캔들이 꼬리가 길었어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자, 한번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봉도 마찬가지고 5분봉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냥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꼬리가 길고 몸통이 길고 거래량이 또 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을 형성해줬다. 여기에서 눌림이 되고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단기 고점이 완성해지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올려주면서 캔들들이 길어졌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죠. 일단은 첫 번째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세게 터지면서 꼬리를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됐을 때 이렇게 윗꼬리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고점 시그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고점들을 항상 다 보시면 꼬리가 길어요. 몸통보다 꼬리가 길고 거기 거래량까지 매도의 거래량으로 붙여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고점 시그널이라는 걸 판단을 한 거예요. 선물을 할 때 제가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차트를 돌려보시다 보면 이런 공통점들이 항상 보일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고점의 시그널이라고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부분도 캔들이 길어지고 꼬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거래량이 세게 터지면서 여기도 꼬리가 이렇게 쭉 길게 나와준 모습입니다. 몸통보다 훨씬 길게. 자, 여기까지는 제가 말한 대로 다 공통점이 똑같죠. 자, 여기도 거래량, 여기는 보시면 딱 캔들들이 안 길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했죠.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량이 팍 매도의 거래량으로 실린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 또 뭐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냥 거래량이 또 실리고 음봉의 거래량도 실리고 캔들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여기 라인들이 그러면 고점의 라인들이었구나 라는 거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겠지만. 그러니까 이 캔들들이 이렇게 딱 떴을 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알 수 있는 건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걸 제가 말했을 때 알아도 여러분들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봐도 여기가 제가 말했을 때 고점 라인인 게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일이 없겠죠. 이 꼬리 달리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뭐 추격을 하는 그런 불상사를 발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된다. 제가 지금 5분봉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1봉으로 가봐도 똑같아요. 단기 고점이 형성됐을 때는 캔들이 꼬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식의 형태를 보여줘. 이게 꼬리를 이렇게 쳐준다는 거는, 이거는 위에서 매물을 맞고 이렇게 팍 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로 갔다가 매수세가 힘이 약해서 매도에 밀려서 이렇게 쭉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아니 뭐 진짜 유튜브에 떠도는 말처럼 세력이 뭐 그냥 물량을 매집을 해서 이렇게 그냥 잠깐 치고 올리는 것도 뭐 맞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항상 말했듯이 끝도 없다. 그냥 매수와 매도, 간단하게 매수와 매도와 힘을 겨뤘을 때 매수의 힘이 치고 올랐다가 매도의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매도의 거래량으로 이렇게 쭉 말아 내려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고점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을 그날의 고점들을 다 꼬리로 이렇게 해주는 게 보이죠? 이런 것만 알아도 추격을 안 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점이, 제가 지금 말한 게 뭐죠? 고점이 됐을 때 고점의 공통점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도 못 잡으실까봐. 공통점이 나온다. 세세하게 보셔라. 세세하게 보시면 이런 공통점이 나온다. 그러면 저점 라인을 알아볼 때는 어떤 공통점을 봐야 될까? 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떤 공통점을 봐야 되고,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데 네이버나 지식들 뭐
많이 정보들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쌍바닥, 아니면 뭐 박스권의 라인, 역 헤드앤숄더 뭐 이런 것들도 다 짝꿍댕이 쌍바닥 뭐 이런 것도 다 있다시피 그런 것들이 왜 말이 나왔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동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봐야 이게 진짜 저점의 라인인지 속임수들을 좀 덜 속을 수 있다. 이게 다 맞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덜 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덜 속는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을 안 할 수도 있고 낙폭과대에 대해서도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면 여기까지만 알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쪽박 찰 일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것들 보면 고점의 라인과 저점의 라인이 어느 정도의 뭐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그런 것들 쌍바닥 뭐 패턴 그리고 추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보기 시작하면 깐깐하게 따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게 될 때 눌림목이란 것도 봐야겠죠. 눌림목이란 것도 봐야 되는데, 자 어디로 보면 좋으려나, 어디가 좋은, 이게 눌림목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해선으로 보여드릴게요. 해선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주식일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가격이동 평균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저는 41선 정도로 설정을 하나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찐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 게 보이냐면, 눌림목이 나올 때는 여기가 거래량을 준 시점이잖아요. 여기가 이 캔들이죠. 캔들인데 여기가 결국엔 눌림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눌림 라인인데,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아예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 고점들을, 전고점을 이렇게 뚫어준 라인에서 눌림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매수로 실려야 된다. 이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매수의 거래량이 실릴수록 신뢰도가 높다. 근데 내려올 때 거래량이 죽어야 된다. 못해도 절반 이상, 진짜 못해도 절반 이상으로는 죽어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렇게 다시 매수의 거래량으로, 매도의 거래량이 한번 잡아먹겠지만 다시 매수의 거래량으로 먹어주는 거래량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자격이 있는 거죠. 이런 건 이렇게,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눌림목은 일단은 고점을 한번 뚫어준 거에서 이렇게 눌림을 잡는 게 저희들이 눌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말했잖아요. 고점이 어딘지 대충 예상이 갔으면 그 다음에는 잡으려면, 다음 이런 추세를 이어가 주려면 눌림을 잡아야 되는데, 눌림을 잡을 때 고점에서 거래량이 떨어지고 난 후, 물론 일봉도 다 봐야 됩니다. 일봉도 다 봐야 되고 모든 걸 보고 나서 눌림을 잡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눌림이 올 때 거래량이 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눌림이 올 때 매도의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밑으로 밀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 거래량이 죽어버려야 된다. 아예.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많이 실려야 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거래량이 다시 실려주면 더 좋고, 여기 전고점에 도착을 했을 때 매수의 거래량이 엄청 실리면서 이렇게 가격대가 높게 슈팅을 나와준다. 그러면 이제 돌파할 신뢰도가 더 올라가는 거겠죠. 이렇게 그게 그냥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많이들 알려져 있겠지만 그게 다인데, 저는 여기서 뭐 특별한 비법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단데 이거를 얼마나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매 연마다 실력이 바뀌어요. 진짜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저도 특별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매 연마다 이걸 경험치를 쌓을 때마다 실력이 바뀔 정도로 엄청나게 그냥 많이 봐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로 별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많이 차트를 돌려보거나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눌림목의 형태도 알고 있으면 고점과 저점 라인을 알았을 때 눌림의 형태를, 모습을 봤을 때 잡을 수도 있다. 그 눌림의 모습이 봤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나와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보면서 잡아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한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진입할 때의 기준은, 진입 기준은 신중하게, 손절 기준은 간단하게, 이게 끝입니다. 이거를 항상 명심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까다롭게 변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의 진입 기준과 손절 기준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연마를 많이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